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이슈였고, 그 개인에 대한 성장, 학습, 개인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개인화된 성장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조직의 공동 목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조직의 공동 목표에 대한 몰입 측면에서는 좀 감소하는 게 아닌가. 너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나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더 와닿아요. 중소기업은 팀워크나 공동 목표가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와닿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질문 드리면 혹시 조직 몰입 측면에서 조직 몰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걸 유지하면서 개인들의 장점을 또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것들은 뭐 없을까요? 네,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애널리스틱, 네. 뭐 통계, 뭐 AI 이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더 사람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20년 넘게 막 진짜 뭐 현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번아웃이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조직 목표 뭐 으쌰으쌰 하고 막 팀장이 아닐 때도 뭐 팀장님 하고 T죠, T. 예. 제가 이제 MBTI가 ENTJ인데 사람들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ENTJ.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제가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순간이 제가 왔었거든요. 정말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선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실제로 크게 느꼈던 건데, 제 목표, 회사의 목표, 내 일, 거기에 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조직들은 그냥 매번 그냥 조직 목표. 그때 거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반성하게 돼. 너무 조직이야. 네. 거기는 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도대체 사람은 뭘로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뭘로 움직였지?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했을 때 제가 미친 듯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했을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없더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목표를 잡을 때 회사의 목표, 조직의 목표, 여러 가지 뭐 온라인도 좋고 다 중요한데, 이걸 했을 때 나는 뭘 얻을 수가 있지? 이걸 잘 해내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팀장들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뭐 별로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하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그럼 조직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에서 탑다운 돼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개인 목표는, 이걸 했을 때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을 만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자.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성과도 좋아지면서 그 성과가 자연적으로 회사 성과와 조직 성과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되고 조직을 이끌면서 했던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평가를 할 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목표를 잡을 때 반 이상을 써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억울해지면 사실 평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뭔가 조직의 목표, 회사의 목표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의미도 얘기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네가 했을 때 당신한테 가는 게 뭐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조인트 포인트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교집합이죠, 사실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있는데 서로의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욕구가 겹치는 교집합은 반드시 있다.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찾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쉽지 않아서이다.
의지를 가지고 교집합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것들, 나만을 위한 거는 사실 이기적이라서 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남만을 위한 거면 내 동력이 떨어집니다.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았을 때 그게 어떤 역량이나 어떤 의지가 폭발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그런 교집합 지점을 찾는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 그걸 찾는 데 시간을 더 오래 보내면 결과적으로는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 중심, 조직화와 개인화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포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찾을 수만 있다면 서로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죠. 아마 여기 좀 제가 더하고 싶은 의견은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분석을 하나 예시를 드리면 제가 한 15년치 정도 23만 건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에서 꽤 흥미롭게 본 패턴은 공감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불리는 인지적 공감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저희 작가님 보고 뭐 폴라티 입으셨네?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라는 이제 인지적 관심이 하나가 공감의 요소이고 정서적 공감은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야근하셨나? 어렵지 않으실까? 라는 감정적인 인투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공감이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 공감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 말은 한국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의 한 23만 건 데이터가 공감의 데이터가 뚝 떨어지는 반면에 혼자 개인들이 일을 하는 저는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취, 기획 뭐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쭉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의 함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왜 공동 목표에 대한 몰입이 떨어지는가를 조직에서의 일하는 방식으로도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점성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서로 간에 붙을 수 있는 점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타인이 뭘 하지? 뭘 잘하면 좋지? 어떻게 같이 하지라는 그 공감에 대한 점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적인 것들로 공동의 목표를 얘기하면 약간은 좀 두 가지 레이어가 있지 않을까? 개인들이 붙을 수 있는 점성 자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적 고민들도 물론 이제 훌륭하게 워킹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어떻게 붙을 수 있는 그 점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자메자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인데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을 2021년도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 공감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따시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 안 드리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다 보시고 그 뒤로 넘어가신 다음에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을 리뷰를 했을 거예요. 뭐 이게 뭐 다른 채널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유시민 선생님이 알릴레오 채널에서 장동선 박사랑 건대 이양심 교수님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의 공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이거 점성이라는 표현 제가 쓴 건데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좀 프랙티컬한 방법론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동 목표에 대한 몰입이 떨어진다는 것도 그런 각도로 한번 보시면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그런 게 점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런 게 요즘에 보면 예전 회사하고 좀 달라진 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모여서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부터 뭐 워크숍 이런 것도 싫어하고 회식 문화도 싫어하고 뭐 예전에 나쁜 회식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 세대는 싫어한다가 아니고 맞아요. 저희 직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회식. 제가 안 가면 더 좋아하지만. 그게 아무튼, 포인트입니다. 법인카드만 주시면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자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좀 많이 맞아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많이 공감 가는 게
목표 설정할 때 좀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이제 목표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피드백 얘기가 있지만 원래 피드포워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드백 얘기만 너무 많이 하죠. 피드백은 솔직히 과거 지향적인 거잖아요. 한 거에 대한 거. 근데 피드포워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같이 목표가 어떤 방향성인지를 공감한 다음에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피드포워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피드포워드는 강조를 잘 안 해요. 피드백은 강조 엄청 하고 이거 피드포워드를 제대로 안 하고 나면 피드백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면 피드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게 떠올라서 말씀드려봤고요.